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딸이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순간 저는 그만 와인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의 목에 있던 초승달 모양 흉터, 바로 제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만이 가지고 있던 그 흉터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청년이 저를 고소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를 버린 아버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과연 이 복잡하게 꼬인 상황이 어떻게 풀릴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인생의 잔혹함과 기적을 동시에 느끼실 겁니다. 제 이름은 김준호, 올해 58세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한창 잘 나가던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었거든요. 돈도 꽤 벌고 술도 많이 마시고 솔직히 가정에는 소홀했죠. 첫 아내 미영이와의 사이에서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가 생기면 돈 드는 데라고 투덜거렸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한 아버지였어요. 그때 저는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마, 화투, 심지어 불법 도박장까지. 번 돈을 다 날렸어요. 집에 생활비도 제대로 못 갖다 주고 애 분유값도 없어서 미영이가 친정에서 빌려와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또 도박으로 큰 돈을 잃고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집이 비어 있었어요. 미영이가 새 살배기 민준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거였죠. 쪽지 하나만 남겨두고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민준이라도 제대로 키우고 싶어요. 처음에는 그러고 말겠지 했어요. 며칠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장인어른께 전화해봐도 미영이는 여기 없다는 말만 하셨고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진짜 아내와 아이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박을 끊고 술도 끊고 미친 듯이 돈을 벌어서 가족을 되찾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6개월 후에 이혼 서류가 날아왔고 면접 교섭권도 포기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미영이는 민준이와 함께 아예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간다는 거였죠.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민준이를 보게 해줘. 미영이를 간곡히 설득해서 겨우 한 번 만날 기회를 얻었어요. 6개월 만에 본 민준이는 아빠를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아저씨 누구야? 하고 엄마 뒤로 숨는 모습을 보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나 정말 변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미영이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준호 씨, 이미 늦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과 재혼하기로 했고 그분이 민준이를 친아들처럼 키워주겠다고 하셨어요.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이제 포기해 주세요. 그게 민준이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와서 작은 기계부품 공장을 차렸고 2년 후 현재 아내 영숙이를 만났죠. 영숙이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온 사람이라 제 과거를 이해해 주었어요. 영숙이에게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첫 결혼, 도박, 그리고 민준이 이야기까지. 영숙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그때 잘못한 건 맞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언젠가 민준이도 이해해 줄 날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민준이를 찾지 않았어요. 아니, 찾을 용기가 없었어요. 그 아이에게 저는 버린 아버지일 뿐이니까요. 영숙이와 결혼한 후 수진이가 태어났어요. 수진이를 키우면서 민준이에 대한 그리움은 더 커졌죠. 수진이가 첫걸음마를 할 때, 첫말을 할 때마다 민준이는 지금 어떨까 생각했어요. 영숙이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끔 말했죠. 여보, 민준이를 찾아보는 게 어때요? 이제 성인이 됐을 텐데.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아이한테 상처만 줄 거야.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그렇게 세월이 흘러 수진이가 대학교 4학년이 되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집에 와서 말하더라고요. 아빠,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처음엔 그럴 나이지 했는데 수진이가 계속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빠가 좀 특이해요. 아빠랑 똑같은 성씨예요. 김씨. 김씨야 흔한 성씨니까 별로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오빠가 어릴 때 아빠가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데 아빠 혹시 전 부인한테서 낳은 아들 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왜,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오빠가 김준호라는 이름의 아빠를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빠도 김준호잖아요. 설마 그 사람이 우리 아빠일까요? 수진이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혹시, 정말 혹시, 그 오빠 이름이 뭔데? 이민준이요. 임양됐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 이민준. 이씨 성을 쓰고 있다는 건 양부모 성을 따른 거겠죠. 나이도 맞고.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영숙이한테 털어놓으니까 영숙이도 놀라더라고요. 여보,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오빠를 집에 데려와도 될까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언제든지 데려와라.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현관 벨이 울리고 수진이가 남자친구와 함께 들어왔는데 그 순간 저는 와인잔을 놓치고 말았어요.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키는 훨씬 컸지만 얼굴은 그리고 목에 있는 그 초승달 모양 흉터까지.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이민준입니다. 민준이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어요. 혹시 아버님 성함이 김준호다. 그 순간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 당신이군요. 드디어 찾았다. 저는 그게 반가움의 표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을 고소할 겁니다. 30년 동안 저를 버리고 살면서 이제 와서 딸의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다니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수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고 영숙이는 민준이를 말리려 했고 저는 그냥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 도대체 뭔 말이에요? 우리 아빠가 오빠를 버렸다고요? 수진아, 이 사람이 내 친아버지야. 날 버리고 도망간. 그럼 오빠는 내 친오빠라는 거예요? 수진이가 기절할 것 같은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영숙이도 어쩔 줄 몰라 했고요. 민준이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30년 전 도박 때문에 엄마와 저를 버린 김준호 맞죠? 이제 와서 딴 여자랑 행복하게 살면서 딸까지 둔 거군요. 민준아, 민준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 이민준입니다. 민준이는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사진이었어요. 이것만 보고 30년을 살았어요. 언젠가 당신을 찾아서 복수하겠다고. 사진 속에는 3살 때 민준이가 노란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제가 찍어준 사진이었죠. 잠깐만. 민준아, 내가 오해하고 있어. 저는 급히 안방으로 달려가서 오래된 상자를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민준이 관련된 모든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것 좀 봐. 30년 된 일기장, 민준이 찾겠다고 뿌린 전단지들, 사립탐 정사에 의뢰한 서류들, 그리고 미영이가 보낸 마지막 편지. 아빠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엄마가 데려간 거야. 민준이는 서류들을 하나씩 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준호 씨, 미안해요. 하지만 민준이를 위해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새 아버지가 민준이를 정말 사랑해 주겠다고 하셨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에요. 민준이한테는 친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포기해 주세요.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당신이 우리를 버렸다고 했어요. 민준아, 너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아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때 영숙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준아, 내 아빠는 30년 동안 널 그리워했어. 수진이 키우면서도 늘 내 얘기를 했고 내 생일마다 혼자 울었어. 그런데 더 큰 반전이 있었어요.
다음 날 민준이가 양어머니와 함께 찾아온 거예요. 민준아, 이제 말해야겠구나. 양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민준이를 입양한 게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 내 친엄마 미영 씨가 우리한테 와서 부탁했어. 잠시만 민준이를 맡아달라고. 그런데 양어머니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미영 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민준이를 데리러 오기로 한 날 말이야. 엄마가 죽었다고요? 미영 씨는 내 아빠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당부했어. 이미 이혼했고 내 아빠가 도박꾼이라서 민준이한테 좋지 않을 거라고. 그럼 아빠는? 내 아빠는 아무것도 몰랐어. 미영 씨가 민준이를 데리고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고만 알고 있었지.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민준이 어머니는 아버지를 미워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죽으면서 아무 말도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민준이와 수진이가 연인 관계라는 것, 그리고 이들이 법적으로는 남매가 아니라는 복잡한 상황이 남아 있었거든요. 어쨌든 우린 못 만나는 거 아니야?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니라, 너희는 혈연 관계가 아니야. 임양 관계도 아니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였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퍼졌고 친남매가 연애한다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도 고민이 많았어요. 아버지, 정말 수진이와 결혼해도 될까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하지만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지. 더 큰 문제는 민준이 양부모님이었어요. 양아버지는 완전히 반대했어요. 30년을 키워놓고 이제 와서 친아버지라고? 말이 되나? 양아버지와 저 사이에 심한 갈등이 생겼어요. 민준이는 두 아버지 사이에 끼어서 괴로워했고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준이 친어머니 미영이의 언니가 나타난 거예요. 민준이는 우리가 키워야 해요. 고모는 30년 만에 나타나서 민준이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했어요. 미영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요. 만약에 뭔가 생기면 민준이를 부탁한다고. 고모는 민준이가 상당한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미영이 재혼한 남편이 사업가였는데 그가 죽으면서 재산을 미영이에게 물려줬다는 거였죠. 그 돈은 본래 민준이 것이에요. 갑자기 돈 문제가 개입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고모는 민준이를 데려가려 했고 양부모는 자신들이 키웠다며 반발했고 저는 그냥 민준이가 행복하길 바랐어요. 민준이는 모든 어른들의 다툼을 보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수진이와 함께요. 하지만 고모가 가져온 서류를 보고 모든 사람이 경악했어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빚더미였던 거예요. 미영이 재혼한 남편은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고 죽었고 미영이가 그 빚을 물려받았던 거였어요. 미영이가 교통사고로 죽은 것도 사실은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였다는 게 밝혀졌어요. 고모님, 그럼 엄마는? 미영이는? 민준이 때문에 견디려고 했는데 결국 못 견딘 거야. 그 말을 들은 민준이는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고생했다는 죄책감에요. 고모는 그제서야 진짜 속마음을 드러냈어요. 사실 내가 민준이를 데려가려는 건 빚 때문이야. 상속을 포기하면 빚도 안 갚아도 되는데 누군가는 상속인 노릇을 해야 하거든. 결국 고모도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희 가족 4명이 둘러앉아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민준아,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아버지, 저는 상속을 포기할 거예요. 그리고 양부모님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진짜 아버지 아들로 살고 싶어요. 그럼 수진이는? 수진이는 민준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오빠가 제 남자친구든 친오빠든 상관없어요. 저는 오빠를 사랑해요. 영숙이도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늦게라도 널 아들로 맞이할 수 있어서 기뻐. 그렇게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양부모님도 결국 이해해 주셨어요.
30년간 키운 정이 있으니 아예 관계를 끊는 건 아니고 두 집안이 사돈이 되는 걸로 정리됐어요. 고모는 민준이가 상속 포기 서류에 서명하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1년 후 민준이와 수진이는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좀 특이한 결혼식이었죠. 신랑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인 결혼식은 처음 봤을 거예요. 결혼식 날 민준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 30년 늦었지만 이제 정말 아들이 된 것 같아요. 민준아 미안하다. 아빠가 그때 더 노력했으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때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수진이도 영숙이 어머니도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민준이는 이제 저희 공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기계공학을 전공해서 오히려 저보다 더 실력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수진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려줬어요. 할아버지 될 준비 되셨어요? 30년 전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손자까지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제가 도박을 하지 않았다면, 미영이가 민준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면, 민준이가 수진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라도 다르게 흘러갔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가장 큰 행복의 씨앗이 될 줄이야. 30년간 저를 괴롭힌 죄책감도 민준이의 원망도 모든 게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일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그리고 가족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혈연? 아니면 사랑?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적 같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지 모르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